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성 씨. 네. 혜성 씨는 막내한테 책 자주 읽어주나요? 진짜 그게 마음 같지가 않네요. 맞아요. 저도 같은 고민들 하는데 근데 정말 다른 어떤 걸 다 뒤로 하고라도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읽어달라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못 읽어주는 만큼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 들려줘야겠습니다. 네. 읽어주기도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가 모디케이 저스타인의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는데요. 저는 이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이번에도 실화. 네네네. 그 뉴욕에 있는 9.11 테러로 지금은 없어진 그 쌍둥이 빌딩 말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이 책은 2004년 칼데코상 보스턴 글로브 혼북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네네. 또 상을 받은. 네. 먼저 작가 모디케이 저스타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애니메이션과 영화 그리고 TV 업계에서 활동하다가 40대가 돼서야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모디케이는 그림책이야말로 어떤 영화보다 TV 스크린보다 더 마법 같다고 하면서 내게 있어 그림책은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극장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극장을 작동시키지요 라는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해요. 와, 네. 표현이 정말 좋네요. 네. 작은 극장. 네네. 정말 그런데요. 그림책은 작은 극장이다. 어떤 장르에 어떤 이야기, 어떤 주인공이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극장이잖아요. 네네. 그 작가의 말처럼 영희 씨 이렇게 책 표지를 넓게 펼쳐서 보면요. 그 작가가 한 말의 느낌이 확 전달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마 이게 그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뉴욕의 전경이겠죠? 진짜. 저는 뉴욕이 섬인지 정말 몰랐어요. 섬이요, 섬. 와, 아니 저는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건물 사이야 뭐 걸어갈 수 있지 했는데 이거 줄인가요? 네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줄을 타고 걸어간 거예요? 네네. 거의 뭐 하늘에 있고 그쵸. 쫙 아래 자동차면 아주 작게 보이는데 와 저는 심장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영희 씨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네, 저 가봤어요. 그럼 그 혹시 9.11 테러로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자리도 가보셨어요? 네, 그럼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오빠가 뉴욕에 살고 있어서 갔죠. 제가 갔을 때가 2006년이었으니까 9.11 테러가 있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갔었는데 오래돼서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직도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잔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쌍둥이 빌딩이지만 그 사이를 건넌 남자라니 진짜. 네. 자, 오늘 읽을 동화 작은 극장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네요. 작은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쌍둥이 빌딩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들은 높이가 무려 400m나 되었어요. 어떤 남자가 하늘로 치솟은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필립이었는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거리의 고개사였어요. 필립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고 그 위에서 걷고 춤추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요. 사실 그는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빌딩 사이를 보며 줄을 매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을 보면 묘기를 부려야만 하고 2개의 탑을 보면 그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고향 파리에서도 필립은 노트르담 사원의 첨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춤까지 춘 적이 있는데 여기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파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나 빌딩 주인은 결코 허락하려 들지 않겠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미쳤군. 보나마나 떨어질 게 뻔하다고.
네. 이게 실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군. 그죠. 예. 근데 필립의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네.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하기도 하고 불쇼도 하고 뭐 네. 진짜 노트르담 사원의 첨탑 사이에 줄을 네. 걸어두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 춤까지 췄다고요? 세상에. 네. 아니 너무 높아 보인다고요. 그죠. 너무 네. 높은 거지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는 그 쌍둥이 빌딩 높이가 417m라고 하는데 417.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63 빌딩으로 견학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서울 사람이구나. 네. 정말 너무 높아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었어요. 맞아. 그때 어릴 때니까 네네. 또. 근데 그 63 빌딩 높이가 249m니까 그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저는 또 얼마나 높은 건지 이렇게 상상이 안 돼요. 예. 저도요. 네. 아, 진짜 이게 아니 근데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래요. 뉴욕에 있을 때 2번 정도 가봤는데 네. 제일 꼭대기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이렇게 전망대가 있거든요. 정말 아래 네. 노란 택시들, 뉴욕에 노란 택시들이 많잖아요. 네. 노란 택시들이 엄지손톱보다 더 작게 보여요. 하늘 위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데 그보다 100m가 더 높다는 와, 거잖아요. 그죠. 진짜 여기 이 노트르담 사원 첨탑 사이 걷는 이 장면 보면서요. 뭐 여기는 이제 상상이 안 가니까 누가 만약 저희 아파트 옥상 난간을 이렇게 걷는다고 상상해 보니까 막 정말 소름이 끼치고 미친 사람이라고 경찰에 붙들려고 그렇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너무 같아요. 당연하지. 네네. 그런데 필립은 과연 어떻게 할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필립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빌딩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술자인 척 가장하면 될 거야. 8월의 어느 이른 저녁, 필립은 친구와 함께 남쪽 빌딩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무게가 200kg이나 되는 전선 다발과 여러 도구들을 엘리베이터에 실어 공사 중인 맨 위층까지 날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캄캄한 밤까지 기다렸지요. 그런 다음 그들은 낑낑거리며 옥상까지 그 도구들을 끌어올렸어요. 한밤중 반대쪽 빌딩 옥상에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이 화살에 가는 줄을 묶어 40m쯤 떨어진 필립을 향해 쏘았습니다. 필립이 가는 줄에 더욱 질긴 줄을 묶자 반대쪽에 있던 친구들이 끌어당겼어요. 필립은 그 질긴 줄 끝에 다시 굵은 전선을 연결했어요. 전선의 무게 때문에 반대쪽 친구들은 빌딩 가장자리까지 질질 끌려왔어요. 전선을 다시 끌어당기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별빛이 쓰러져 갈 즈음 마침내 전선을 팽팽히 당길 수 있었지요. 그들이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벌써 동이 트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림만 봐도 지금 저 소름 돋는데요. 네. 어쩜 이러나요? 왜? 대체 왜? 제가 필립 엄마였으면 진짜 아주 걱정이 마를 날이 그죠, 없겠어요. 그죠, 아니 그죠. 왜요? 아니 그림만 봐도 진짜 아찔해요. 너무 진짜 소름 돋아. 이런 도전 정신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필립은 에펠탑을 걸었을 때도 네, 그 기상청을 방문해서 그 과거 10년간 에펠탑 주위의 바람 속도와 방향에 관해서 연구했었대요. 아니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네네. 에펠탑을 걸었다. 그렇대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연구했지만 막상 줄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가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걷기 전에는 그 건축 인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빌딩과 철저히 친해지려고 했는데요. 그 빌딩을 가족처럼 아는데 8개월이 걸렸지만 그래서인지 공포나 걱정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네. 8개월이나요? 네. 반 친구라고 치면 한 학년을 같이 보낸 셈인 거잖아요. 네. 형은 그것도 생각나요. 유명한 산악인이죠. 엄원길 대장님. 네.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등반을 하려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허락해줘야 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빌딩 사이를 건너는 것도 빌딩이 허락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아무리 친해졌다 해도 어떻게 안 무서울까요? 아래 안전망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아우 저 막 심장이 뛰네요. 정말 건널까요? 저렇게 끈을 매달아 놓고 진짜 건널까? 계속해서 작은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검은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은 필립은 균형을 잡기 위해 길이가 8m나 되는 장대를 집어들었어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지요. 떠오르는 해가 빌딩을 비추자 그는 줄 위로 발을 옮겨 놓았어요. 마치 공기 위를 걷는 것처럼 그는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빌딩 사이로 소용돌이 치며 몰려온 바람이 필립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였지만 행복했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요. 경찰들은 빌딩 옥상으로 몰려갔어요.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러자 필립은 방향을 바꿔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필립은 줄 위에서 앞뒤로 걷고 뛰고 춤추고 무릎을 사뿐 굽혀 인사를 했지요. 필립은 잠깐 쉬려고 줄 위에 벌렁 드러눕기도 했어요. 아래엔 도시의 빌딩 숲과 항구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그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갈매기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줄 위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껏 자유로웠어요. 아니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요. 정말 이게 실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실화라는 거죠. 아니 이게 네. 그 작가도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야, 책 이 두 페이지로는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넓어지게 3페이지가 되게끔 해가지고 네.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8m 되는 장대는 이건 그냥 바닥에서 들고 서 있어도 이게 이게 휘청휘청 할 텐데 이거를 잡고 균형을 잡기를 위해서 줄을 위에 올라가서 뒷페이지도 이렇게 쫙 펼치면은 네. 그 쌍둥이 빌딩의 높이를 느끼라고 이렇게 그려준 것 같은데 네. 정말 저는 왜 이 필름은 물론 줄을 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그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자꾸 새로운 곳이 보이면 건너보고 싶겠죠. 저기도 한번 건너보고 싶고. 근데 이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 그 위에서 왜 막 춤도 추고 인사도 하고 들어 눕기까지. 와 대단합니다. 네, 영희 씨 계속 얘기하시지만 작가가 그림책을 손안의 작은 극장이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정말 이 장면들 그 필립이 줄 위로 발을 옮겨놓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이 장면에서는요. 그 보는 아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막 이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두 눈을 가렸다가 이 손가락 사이로 그림책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아까 못 보셨나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막 우리 애들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네, 책을 네. 정말 네. 영화가 따로 없네요. 네, 네. 실제로 필립은 1974년 8월 7일 이 뉴욕의 맨하튼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양쪽 꼭대기 사이에서 세 줄을 맨 뒤에 안전장치 없이 이 균형봉 하나만 들고 두 건물 사이를 무려 8번을 왕복해서 걸었대요.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8번이요? 네, 네, 네. 굳이 왜 세상에 실제로 8번을 와. 네, 정말 안전장치 없이. 근데 진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게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날지 네. 빨리 좀 읽어주세요. 네네. 네. 네. 경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필립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아이들을 공원에 모아놓고 줄타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필립은 행복한 마음으로 줄타기를 했어요. 이제 쌍둥이 빌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쌍둥이 빌딩은 마치 하늘에 새겨진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1974년 8월 7일 눈부신 아침 필립이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걸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필립이 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모습인데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요. 왜 저 잡혀가는데 행복한 거지? 네. 근데 그 행복함을 재판관이 느꼈나 봐요. 그쵸. 판결이 네. 너무 현명한데요. 이 재판관님도 미소 짓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필립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안 그래도 지난 2015년에 이 그림책 실제 주인공인 필립 뿌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삶의 슬픔과 기쁨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삶을 멈춰서는 안 되고 삶이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난 늘 쇠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삶의 기쁨과 그 순간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동이다. 그죠. 네. 이걸 얘기해 주려고 저렇게 저 높은 곳에서 줄을 타는 거구나.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인데요. 네. 균형을 얘기하고 싶다. 네. 삶의 슬픔과 네. 기쁨의 균형. 네. 와. 영희 씨, 우리가 평소에 뭐 꿈, 이상, 열정 뭐 이런 단어들 이야기할 때 많은데요. 네. 막상 그 의미를 설명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림책은 이 프랑스 태생의 필립 뿌띠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과 이상, 열정이라는 말들이 갖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참 묘하네요. 사실 장면은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졸여서 왜 저래 했는데 그 뒤에 미소 짓게 만드는 네. 웃고 있는 필립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요. 네. 혜상 씨 말대로 이제는 사라졌지만 쌍둥이 빌딩 하면 전에는 슬픈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 빌딩 사이 공기를 휘저으며 즐겁게 오가는 필립 뿌띠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여운이 남는 책이었어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작가 모디 케이 저스타인의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 읽어봤습니다. 쌍둥이 빌딩. 9.11 테러 때문에 참 안 좋은 기억만 있었는데 오늘 필립을 만나고는 이제는 좀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 중 하나죠. 누가 시켜서 하지도 않겠지만 저 높은 곳에서 줄을 타는 것,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더라도 저런 의지는 없었을 거예요. 꿈이 용기도 불러오네요. 아이들과 함께 책 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꿈이 뭔지, 뭘 하고 싶은지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